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갈 것 같느냐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, 저는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빠질 것이다. 이제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했죠.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성장의 속도가 기울기가 조금 꺾인 건 맞아요. 포스코그룹에서는 지금 리튬을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산 42만 톤, 염호, 광산, 점토, 리사이클링해서 리튬은 채취하고요. 양극재는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. 그 다음에 음극재는 2022년 대비해서 4.5배 확대한 천연 18만 톤, 인조가 15만 톤, 실리콘이 3.5만 톤.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, 리사이클링은 그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, 니켈 광산 지금 지분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상태다. 그리고 마지막에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전체가 하나의 어떤 하나가 돼 가지고 이 산업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2차전지의 진심 같은데요. 네네, 모든 맞습니다. 사업부가 지금 그 자회사들이 지금 다 발벗고 2차전지에 거의 뭐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를 다른 기업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군요. 지금 봤을 때.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에코프로 그룹. 그러니까 뭐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가고 있고 포스코가 따라간다. 뭐 상관없어요. 어찌 됐든 간에 진심은 이 모든 게 밸류 체인화 되어 있고 수직 계열화 되어 있으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면서 산업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그룹이 두 개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. 뭐. 네. 네. 그러면은 포스코를 너무 또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. 또 이번에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포스코 외에 또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일단 배터리를 갖다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분리막 쪽 같은 경우 국내 업체가 이제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. SKIT라든지 뭐 있는데 분리막의 글로벌 최강자는 일본 업체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 비중이 높은데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 못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공장 준공이 되고 내후년부터 가동되고 뭐 이러면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. 특히 전해액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성 자체가 변형이 쉽기 때문에 재고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는 중간에 변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못 써요.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전해액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왜 제가 전해액을 말씀드렸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전해액 시장에서 중국이 7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걔네들이 미국을 못 들어가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다만 최근에 아마 전해액 업체들이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랐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이 올라 있는 것 쫓아 사셔라.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지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.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뭐 여기 말씀드렸지만 변질 우려 때문에 재고를 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.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내 생산 캐파가 22년 기준으로는 엔캠이 2만 톤이 있고 솔브레인이 1만 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2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엔캠이 34만 톤이 되고요. 와. 동아일렉이 지금 10만 톤. 이건 비상장사입니다.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6만 톤이 되고 덕산테코피어가 6만 톤이 됩니다. 그래서 이 4개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전해액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받을 때 관심 갖고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단 지금은 실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. 동박 쪽은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역시 덤핑을 치고 저가에 이제 많이 풀어놔가지고 지금 동박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죠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동박 업체들도 저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서 지금 실제로 이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동박도 결국에 가서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산이 못 들어간다.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덤핑 치는 것도 뭐 아무리 그래봐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뭐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서 또 중국 애들이 덤핑을 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
엄청나게 또 많이 생산을 해대고 있을 테니까 자기들끼리 또 구조조정을 할 것이고 예, 그럼 동박 쪽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 옛날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SKC 네.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이런 가뭄의 단비처럼 큰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이 44조 원의 공급 계약을 했다.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까? 향후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이제 공장 짓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아직 좀 추가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 44조 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도 노출됐지만은 뭐 현대차 유럽향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제 북미 쪽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다.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늘상 나오는 건데 LG하고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그룹하고 초창기에 사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는데 결국 그쪽도 이제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저 LNF와 관련돼 있었던 T사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수주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바닥에서 좀 돌아서면은 고개를 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 있고 양극재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북미 쪽 계약 가능성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삼성향으로 해서 ESS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계속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엔사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회사 같거든요. 네. 그거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LNF 쪽에서 지금 T사하고 계약한 게 2년 계약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 여전히 미래 호재나 이런 거 좀 뉴스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성장 섹터라 그런가요? 그럼요. 수주를 보통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게요. 결국 수주를 전제로 짓는 거지. 공장부터 져놓고 제일 제가 황당했던 게 CATL이었나요? 그 유럽에다가 공장부터 져놓고 나서 영업 활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그 안 돼요. 공장 져놓고 나서 영업 활동해가지고 언제 그걸 돌려? 보통 배터리라는 게 이제 그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때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보통 3년 4년 걸리는데 공장 져놓고 나서 3년 4년 영업해가지고 한 군데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 하나 만들겠다고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협의 들어가면 도대체 언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계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식성은 좀 있어 보인다. 근데 이제 설설설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을 언제 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장 지어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요즘에 또 화두가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 흐름인데요. 진짜 상장하고 나서 불을 뿜었는데 지금이라도 모아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저기 사실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이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. 얘만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. 지금. 그럼 첫 번째 그건 왜 그럼 얘만 고공행진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. 유통 물량이 첫 번째 많지 않았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들이 공모할 때 그 적극적으로 안 달려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물량이 별로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특례 편입됐을 거예요, 아마. 네. 그래서 13일 날인가 이제 종가로 그 인덱스 펀드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.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건데 그거 편입되면은 또 수급이 들어오잖아요. 이제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이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대 고객사가 어디겠습니까? 에코프로 BM이잖아요. 그렇죠. BM이 그럼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.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현재 수급적 이슈로 지금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많은 다른 분들도 보실 때 처음에 상장할 때는 좀 싸게 상장한 것 같아요. 워낙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. 네네네.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평이 그러니까 일반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그냥 보기에 그 머티리얼즈보다는 오히려 다른 게 더 나을 수도 네. 있다. 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양극재나 전에 거 많이 빠진 것들, 동박 뭐 이런 것도 있고.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. 네. 네, 감사합니다.
지금까지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. 이사님께서 좀 보실 때 내년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좀 이것도 역시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성장 쪽 섹터들을 선호하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뭐 2차 전지는 어쨌든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. 네. 근데 최근에 조선이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는 했거든요. 근데 맞아요.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 자체는 12월보다는 1분기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조선도 좀 뭐 어쨌든 수주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, 내년 2분기부터는 고부가 선박 비율이 커져요. 매출에서. 네. 이익률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선 보셔도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반도체 워낙에 좀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사실 반도체 내년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갈 것 같느냐,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저는 네. 반도체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사실 올해 그 에스모라든지 각종 학회나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이 좀 가시성 있는 그림들이 좀 그려지는, 그러니까 신약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회사들이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빠질 것이다. 그렇게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. 근데 바이오는 어려운 게 터무니없는 회사들도 많아요. 사실은. 그 내용 이게 뭐지? 뭐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, 아무튼 바이오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방산도 역시 괜찮을 것 같은데, 이제 오늘 새벽에 폴란드 의회에서 총리가 바뀌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방산 계약 2차 계약 기대했던 게 되냐 안 되냐 이제 노이즈가 많은데, 그걸 많이 우려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. 저는 이제 방산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, 현 시점에서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날 그만 해가지고 딱 전쟁이 끝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쟁이 있는데 지금 포탄이 부족하죠.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전차 만든다고 그래도 헝가리하고 전차 계약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급된 게 손가락에 꼽아요. 생각보다 그 정도로 안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양산 계약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동남아 쪽에서 보면 대만, 중국 이슈도, 양안 이슈도 있죠. 동남아에서 중국이 자꾸 이제 고개를 쳐드니까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, 베트남 뭐 이런 쪽하고 또 분쟁 이슈가 있을 수 있죠. 중국하고 인도 원래 사이가 안 좋죠. 인도로 우리나라 K9 자주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인도 사이 안 좋죠. 중국 파키스탄 인도 또 사이 안 좋죠. 중동 역시도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. 카타르하고 또 사우디하고도 별로 안 좋아요, 사실은. 그다음에 이란하고 사우디 요즘 조금 헤빙 무드긴 하지만 뭐 원래 좀 그렇죠. 곳곳이 지뢰밭이거든요, 사실은요.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무기 공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방산 쪽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내년에 그냥 제 생각인데 달나라에 미국이 사람을 보냅니다. 유인 우주선이 가요. 네. 가기 전에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져. 그러면 우주 쪽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우주 관련된 것들이 보통 또 방산하고도 또 엮여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사님 지금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? 저는 그냥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하나씩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나머지 섹터는 그냥 그때그때 봐가지고 돌아가면서 뭐 이쪽이 좋아 보이면 좀 들어가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거든요. 저라면은 그렇게 할 거고,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연말 전까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.
저 진짜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영훈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를 좋게 보시잖아요. 근데 이게 약간 그 증권사별로 좀 다르더라고요. 탑픽이. 네네. 그렇게 좀 혹시 갈리는 이유는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가치,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가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방점을 좀 찍고 먼저 보려고 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. 네. 조금 공격적인 쪽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제 미래의 성장에 좀 방점을 두게 되면은 또 종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저는 그렇게 차이 크게 나는 거 못 봤는데. 거의 반도체로는 가는데 2차 전지로는 이렇게 갈리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2차 전지를 좀 좋게 얘기하는 흐름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엔 좀 없었다가 네네네.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뭐.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했죠.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성장의 속도가 확연히 기울기가 조금 꺾인 건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이렇게 성장을 했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완만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완만해졌던 부분이 결국은 유럽 쪽이 일정 부분 올라온 상태고 미국은 올라왔었는데 요게 이제 10월 되면서 조금 슬로우해지는 그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은 지금 그래도 전기차 그 시장 점유율이 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금 다 8% 9%거든요. 아직은 더 가야 되는 거죠. 훨씬 더 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글로벌로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국은 30%가 넘잖아요, 지금. 그럼 걔들도 이게 계속 올라가진 못하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좋게 보는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 잘 될 거고 인도도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성장률이 180%가 넘더라고요. 근데 이런 데는 되게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유럽을 봐. 유럽은 그죠? 중국은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지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성장이 꼭 좀 줄어들 수 있다. 또 하나는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갈리네요. 그렇죠. 그게 갈리는 거지. 경기를 조금 안 좋게 보면 자동차를 구매 시점을 늦추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한쪽에서는 좋게 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또 뭐 트럼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죠.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뭐 말하는 게 워낙에 세니까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을까? 맞아요. 예,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는 것처럼 예, 그런 시각들이 지금 증권사마다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장은 지금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는 11월 좋았었고 12월 약간 슬로우해진 구간이기는 한데요. 이럴 때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충동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가 좀 투자할 만한 쪽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이걸 투자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는 능력을 좀 키워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